기초문법부터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까지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쌓았다 꺼내는 스택, 줄 서서 빠져나가는 큐, 정반대 순서 규칙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냅니다. 글을 쓰다 오타를 냈을 때 컨트롤 Z를 눌러 방금 친 글자부터 되살려 본 적 있으시죠?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이 먼저 취소됩니다. 반대로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표를 받고 빠져나가죠. 똑같이 무언가를 넣고 빼는 일인데 누구를 먼저 꺼내느냐의 규칙이 정반대입니다. 이 두 규칙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스택과 큐예요. 오늘은 이 둘을 C++과 파이썬으로 직접 다뤄보고 괄호짝이 맞는지 검사하는 실제 코딩 테스트 문제까지 풀어봅니다. 이미 배운 리스트와 딕셔너리만으로 충분합니다. 리스트나 배열이면 아무 위치에나 넣고 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름 붙은 자료 구조를 따로 쓸까요? 핵심은 넣고 빼는 순서를 규칙으로 못 박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가 드나드는 입구를 하나로 정해두면 프로그램의 논리가 단순해지고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아무데나 손댈 수 있는 리스트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순서가 뒤엉키기 쉽죠. 반면 정해진 입구로만 넣고 빼는 상자는 규칙이 저절로 강제됩니다. 이 순서 규칙 자체가 하나의 문제풀이 도구가 돼요. 되돌리기든 대기열이든 딱 맞는 상자를 고르는 것만으로 문제가 절반은 풀립니다. 먼저 스택입니다. 식당 주방을 떠올려 봅시다. 씻은 접시를 위로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꺼냈을 때 우리는 늘 맨 위 접시부터 집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죠. 이걸 줄여서 라이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에 새 접시를 올리는 걸 푸시, 맨 위 접시를 꺼내는 걸 팝, 맨 위에 뭐가 있는지 살짝 보는 걸 톱이라고 합니다. 이제 되돌리기가 왜 스택인지 보이시죠? 가장 최근에 한 행동을 가장 먼저 취소해야 하니 마지막에 넣은 걸 먼저 꺼내는 스택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숫자로 직접 따라가 봅시다. 텅 빈 스택에 10을 푸시하고 그 위에 20을 푸시하고 다시 30을 푸시합니다. 이제 10, 20, 30이 아래에서 위로 쌓였고 맨 위에는 30이 앉아있죠. 여기서 팝을 하면 맨 위에 있던 30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 번 더 팝을 하면 그 다음인 20이 나오고요. 넣을 때는 10, 20, 30 순서였는데 나올 때는 30, 20, 10으로 정확히 역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를 연달아 누르면 방금 본 페이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편집을 되돌릴 때 최근 것부터 사라지는 것도 모두 이 흐름 그대로예요. 이제 코드로 옮겨봅시다. 왼쪽 C++은 표준 라이브러리의 std 스택을 그대로 씁니다. 넣을 땐 푸시, 뺄 땐 팝, 맨 위를 볼 땐 톱, 비었는지는 empty로 확인하죠. 오른쪽 파이썬은 놀랍게도 따로 스택 자료형이 필요하지 없습니다. 그냥 리스트가 곧 스택이에요. 끝에 붙이는 어펜드가 푸시 역할, 인자 없는 팝이 맨 뒤를 빼는 팝, 대괄호 -1이 맨 위를 보는 톱 역할을 합니다. 딱 하나 주의할 차이는 C++의 팝은 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톱으로 먼저 값을 읽고 팝으로 버리는 두 단계로 씁니다. 뼈대는 두 언어가 똑같아요. 스택이 진짜 힘을 쓰는 코딩 테스트 단골 문제, 괄호 검사입니다. 여는 괄호가 나오면 스택에 푸시하고 닫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 맨 위를 팝해서 짝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맞춰봅시다. 소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대괄호 닫는 이 순서. 과연 올바른 괄호일까요? 답은 틀렸습니다. 소괄호를 닫는 순간 스택 맨 위에는 방금 내은 대괄호가 있어서 짝이 어긋나거든요. 안쪽에서 열린 괄호는 안쪽에서 먼저 닫혀야 하는데 순서가 엉킨 겁니다. 스택이 가장 최근에 연 괄호를 정확히 기억해주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가능해요. 코드로 옮기면 이미 배운 딕셔너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닫는 괄호를 열쇠로, 짝이 되는 여는 괄호를 값으로 매핑해 둡니다. 문자열을 훑다가 여는 괄호를 만나면 스타에게 푸시하고 닫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이 비어있거나 맨 위가 매핑된 짝과 다를 때 그 자리에서 실패로 처리합니다. 끝까지 다 돌고 나서 스택이 완전히 비어있으면 성공이고요. C++은 언오더드, 맵과 std 스택을, 파이썬은 딕트와 리스트를 씁니다. 앞에서 배운 딕셔너리 하나로 여닫는 괄호의 짝찾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번엔 정반대 상자, 큐입니다. 매표소 앞 줄을 떠올려 봅시다. 새로운 사람은 줄 맨 뒤에 서고 표는 언제나 맨 앞 사람부터 받고 빠져나가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줄여서 P4라고 해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는 뜻이죠. 줄 맨 뒤에 새로 붙는 걸 인큐, 맨 앞에서 빠져나가는 걸 DQ, 맨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는 걸 프론트라고 부릅니다. 스택이 마지막에 넣은 걸 먼저 뺐다면 Q는 먼저 넣은 걸 먼저 뺍니다. 프린터에 걸어둔 인쇄, 작업, 은행 대기 순번처럼 먼저 온 순서대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은 거의 다 Q예요. Q도 직접 따라가 봅시다. 텅 빈 Q에 A가 먼저 와서 줄을 서고 그 다음 B, 마지막으로 C가 순서대로 줄 맨 뒤에 붙습니다. 지금 줄은 앞에서부터 A, B, C 순서죠? 여기서 DQ를 하면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에 서 있던 A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DQ하면 그 다음인 B가 나오고요. 조금 전 스택에서는 넣은 것과 정반대 역순으로 나왔는데 Q는 넣은 순서 그대로 A, B, C 순으로 나옵니다. 새로 온 사람은 무조건 뒤로 가고 빠지는 건 언제나 앞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이 스택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Q 코드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C++은 표준 stdQ를 그대로 씁니다. 넣을 땐 푸시, 뺄 땐 팝, 맨 앞은 프런트로 보죠. 문제는 오른쪽 파이썬입니다. 리스트로도 Q를 흉내낼 순 있지만 맨 앞 원소를 빼는 순간 뒤에 있던 원소 전체가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집니다. 원소가 많아질수록 이 당기는 비용이 커져서 처리량에 비례하는 ON으로 느려져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Q는 컬렉션즈에 데크를 씁니다. 뒤에 붙이는 어펜드와 앞에서 빼는 팜레프트가 둘 다 상수시간 O1으로 동작하죠. Q는 리스트가 아니라 데크로 쓰는 게 정석입니다. Q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봅시다.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상황이 Q예요. 예를 들어 프린터에 문서 3개를 연달아 보내면 들어온 순서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출력됩니다. 나중에 보낸 문서가 새치기해서 먼저 나오는 일은 없죠. Q가 먼저 온 것을 먼저 처리한다는 규칙을 강제해 공정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은행 번호표, 주문 처리, 서버로 몰려드는 요청 대기도 전부 같은 원리예요. 여기에 하나 더, 지도에서 가까운 곳부터 층층이 넓게 퍼져나가며 방문하는 탐색에서도 다음에 갈 곳을 순서대로 꺼내주는 엔진이 바로 이 Q입니다. 지금까지 본 둘을 나란히 비교해봅시다. 순서 규칙은 스택이 라이4, Q가 P4로 정반대죠. 넣고 빼는 위치를 보면 스택은 넣는 곳과 빼는 곳이 둘 다 맨 위로 같은 끝이고 Q는 뒤로 넣고 앞에서 빼는 서로 다른 끝입니다. 대표 비유로는 스택이 세운 접시나 되돌리기, Q가 매표소, 줄석이나 대기열이에요. 대표 활용을 보면 스택은 되돌리기와 괄호 검사, 수식 계산처럼 되짚어 들어가는 일에 쓰이고 Q는 대기열 처리나 넓게 훑어나가는 탐색에 쓰입니다. 규칙 하나가 다를 뿐인데 어울리는 문제가 이렇게 확 갈리죠. 이 표만 머리에 담아두면 어느 쪽을 쓸지 감이 잡힙니다. 속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택의 푸시와 팝, Q의 인Q와 DQ는 모두 상수시간 O1에 끝납니다. 쌓인 접시 맨 위에 하나 올리거나 맨 위 하나를 내릴 때 아래에 깔린 나머지 접시는 쳐다볼 필요조차 없죠. 원소가 100개든 100만 개든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반면 앞에서 잠깐 본 리스트의 맨 앞을 빼는 연산은 뒤 원소를 전부 한 칸씩 당겨야 해서 원소 수에 비례하는 ON이 됩니다. Q를 리스트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이 하나를 빼는 일 같아도 어떤 자료 구조를 고르느냐에 따라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실전에서 언제 무엇을 고르는지 정리해봅시다. 되돌리기 기능, 괄호 검사, 수식 계산, 그리고 갈림길에서 한쪽으로 끝까지 파고들었다가 되짚어 나오는 깊이 우선 탐색. 이렇게 마지막 것을 먼저 되짚어야 하는 일에는 스택이 어울립니다. 반대로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대기열, 그리고 시작점에서 가까운 곳부터 넓게 퍼져나가는 너비, 우선 탐색처럼 먼저 온 것을 먼저 다뤄야 하는 일에는 Q가 제격이죠. 둘 다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표준 라이브러리로 바로 꺼냈습니다. C++은 std, 스택과 stdq, 파이썬은 리스트와 데크면 충분해요. 언제 어느 쪽을 쓸지 이 감을 잡는 것이 오늘 이정표 편의 핵심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뢰 3가지를 짚고 갑시다. 첫째, 비어있는 스택이나 Q에서 꺼내려는 경우입니다. 꺼낼 게 없는데 팝을 하면 프로그램이 죽거나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으니 꺼내기 전에 비었는지 empty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파이썬에서 Q를 리스트로 만들어 맨 앞을 빼는 실수입니다. 앞서 봤듯 느려지니 데크의 팝레프트를 쓰세요. 셋째, C++의 std 스택과 std Q에서 팝의 값을 돌려준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팝은 그냥 버리기만 할 뿐 값을 반환하지 않으니 값이 필요하면 톱이나 프런트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팝으로 버려야 합니다. 이셈만 피해도 안전해요. 오늘 핵심을 셋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스택은 라이4, 마지막에 넣은 걸 먼저 꺼내고 Q는 P4, 먼저 넣은 걸 먼저 꺼냅니다. 둘은 순서 규칙이 정반대죠. 둘째, 이렇게 순서를 규칙으로 못 박아두면 괄호 검사나 대기열 처리 같은 문제가 눈에 띄게 단순해집니다. 아무데나 손대는 리스트로 씨름하는 대신 정해진 입구로만 드나드는 상자가 논리를 대신 지켜주니까요. 셋째, 넣고 빼는 일은 둘 다 O1으로 빠르고 언어가 주는 도구는 C++의 std 스택과 stdq, 파이썬의 리스트와 데크입니다. 결국 규칙이 곧 도구예요. 어떤 순서로 꺼낼지만 정하면 이제 나머지는 자료 구조가 알아서 풀어줍니다. 출퇴근 등하굣길, 짧아도 매일이면 실력이 됩니다. 구독하고 내일 한 조각 더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